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장애 아이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냐 무릎 꿇은 장애 학생들의 엄마들입니다. 이 보시면 장애인 특수학교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히자 저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일단 많이 드는데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를 하나 더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제 특수학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학교가 특수학교인데 서울에 특수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 1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학교가 지금 서울에 29개가 있거든요. 예.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 숫자를 더해보면 4,457명이니까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는 실질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심지어 이 강서 지역이 이 특수학교에 다녀야 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을 특수학교 보내기도 힘들죠. 지금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내더라도 굉장히 멀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특수학교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강서구에 하나, 서초구에 하나, 동부 지역에 하나 3개를 신설하자. 그래서 이 강서 지역에 지금 이 무슨 초등학교 자리에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장애 아들을 데리고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 엄마들이 저 현장에서 무릎까지 결국 꿇게 됐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부모에게서 무릎을 꿇었던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 이상은 얘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빌겠다.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머님들이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으셔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이제 늘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늘 이제 같이 얘기했던 엄마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정말로 욕설이 난무하고 정말로 그렇게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시니까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저희 인터뷰 중에도 눈물을 좀 삼켰습니다. 제 왼쪽에 사건 사고 김복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김 교수님 사실 이게 지역 주민들과의 학부모들과의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네. 하면서 협의가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혐오 시설이 그러면 뭔가 하고 저는 장애인 학교가 혐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두산백과 쪽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한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또는 주변 지역의 어떤 쾌적성 훼손을 줌으로 인해서 지가 그러니까 땅값이나 집값이 내려가는 그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고 혐오 시설의 정의가요? 예, 정의가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표적인 게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 발전소, 소각장, 유류 저장소 등등이더라고요.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애인 학교가 혐오 시설에 들어간다고는 안 써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또 외국의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장애인 학교가 혐오 시설에 분류가 되질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실질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재산권 관련된 문제라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사실 장애인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누구라도 저도 오늘이라도 차 끌고 나가다가 사고 나서 장애인 될 수 있는 게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 장애인이라는 단지 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예. 저 사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왜 그럼 저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게 다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방금 전에 자막으로도 잠깐 지나갔지만 우리 아이는 혐오 시설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 이 뇌리에 스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늘 이렇게 장애인이나 장애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렇게 그 주변에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도 같이 그 바른 얘기를 못하고 그 민원에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은 이제 늘 흔한데, 이게 지금 이 강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에 국립한반병원이 들어선다라고 했다가 이게 장애아 학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더 반발이 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예.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고 해서 이 시설이 불쾌한 시설이라든가 쾌적한 시설이 아닌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여겨지니까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왜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이겠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의식 수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 지역 분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저런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거기 주민들도 또 비슷한 반응들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 여전히 그 장애인이나 장애아에 대한 그 뭐 고정관념, 선입견이 이런 그 상황에서 더 불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러면 주는 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는 이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을 별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설이 주민들에게 반감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더 좋은 시설을 이곳에 유치를 해주는 것, 그런 것만이 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교육청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난 1년간 강서구와 양천구 내에 다른 부지가 있는지 저희 교육청 간부님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엔 부지 확보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가진 부지 공직주 이적지에다가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정 개교일이 2019년 3월이니까는 그때 기한에 맞춰 준수할 수 있게 저희가 학교 설립을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저희가 강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뭐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반기지 네. 않는 것이 저희의 그 사실이다. 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혹자는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강서 구민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도 없고, 방송을 하면서도 난감한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예. 뭐 비단 뭐 이 강서 구민들 그 지역 분들의 뭐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교육청에서도요, 이제 아마 이게 2013년경에 이미 그 초등학교 부지였던 데다가 이 학교를 세우겠다고 행정 예고를 했었어요. 특수학교를. 예, 특수학교를 세우겠다고 행정 예고를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니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이제 목동부터 시작해갖고 마곡지구까지 다른 부지를 열심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은 뭐 그 지역에서도 이 반대가 심했고, 이제 뭐 결국은 교육청에서 피치 못하게 이제 이 장소에 그대로 이제 강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교육청 소유이기도 하지만 한방병원을 지금 짓겠다는 그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데, 지목상 사실은 병원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는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마 차관돼 가지고 여전히 아마 이제 201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속 저렇게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그러면 왜 이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 이유는 정확히 뭔지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공진초 이건 부지에는 기존에 우리 장애인 시설, 기쁨놀이복지관, 늘푸른 복지관 등 200m 이내의 복지시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강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립 한방병원을 설립하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녀노소가 쾌유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겁니다.
반대쪽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결국 이제 아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제3자가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달리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아까 이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상황에 또 거기 오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동에 가려고 그러다가 목동에서 양천구에서 반대가 또 밀려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온 것인데 왜 우리냐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현실을 보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그 잠시 이제 미국에 살 때 그 학교를 애를 다닐 때 보면 그 한반에요. 장애인 애들이 똑같이 공부를 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애인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 선생님이 한 분씩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시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린애들 때부터 장애인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하도록 이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들도 그렇고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꺼리낌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문제가 별로 비롯되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이나 여건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또 주민만 나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교육청과 강서구청 이런 데서 좀 하여봐 저렇게 정말 부모들이 정말 저렇게 무릎을 꿇는 저런 사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뾰족한 정답을 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이슈로 많이 접근을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다각도로 한번 보자는 거겠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은 진짜에는 따로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이 아이들이 어쨌든 강서구 그 주민들이랑 학교를 졸업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많이 하시면 정말로 내가 먼저 죽고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주민 여러분들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님들 대부분이 무릎 꿇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특수학교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들이 같이 주민들이랑 살 수 있을까? 예, 뭐 분명한 건 장애 아동들도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고 주민들도 자신들의 삶을 이제 풍요롭게 보장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좀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좀 김성태 의원이 이 관련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죠. 김성태 의원이 여기 말고 대체부지를 서울시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체부지라는 곳이 마곡지구입니다. 예. 마곡지구의 한 공원부지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마곡지구에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주민을 설득해서 그곳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은 와도 전부 다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지역은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방안이 뭘까요? 결국 무언가 이 지역에 좀 좋은,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특수학교를 상쇄할 만한 또 다른 시설들을 유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특수학교 설립을 하면서 옆에 도서관도 줘주고 복합 문화시설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가치, 그러니까 소위 지금 집값 문제가 가장 어찌 보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마련해 주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뭐 법적으로 여기 그냥 특수학교 지니까 밀어붙이자면 조금 전에 이 이은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 특수학교 들어온 거를 싫어하는 그 주민들이 그 학생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공존이 어렵겠네요. 네, 공존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역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하지만 지금 SNS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모두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